성공. 그리고 드디어 이번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열리긴 합니다만 토요일에는 딱 한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필 또 슈퍼매치인 것이죠. 네. 예, 우리가 이 슈퍼매치를 세상의 파이널 B에서 보게 되다니 이게 정말 무슨 일입니까? 사실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슈퍼매치가 파이널 B에서 열린다는 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 연맹 쪽에서도 그냥 마음 먹고 야 니네만 한번 해봐. 네. 우리가 다 볼 테니까 니네만 한번 해봐. 진짜. 라면서 그냥 토요일에 전진 배치를 시킨 거예요. 정말 예. 작정했나봐. 딱 혼자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K리그 팬들은 다 이것만 야, 볼 거예요. 니네 다 이거만 봐. 다 나 이거 이렇게 하는 이거만 거야, 봐. 진짜. 서울이 7위 그리고 수원이 1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용수 감독이 있었을 때 13경기에서 승점 10점 10득점 그러니까 10골을 넣는 동안 무려 29골을 내주는 그런 좀 굉장히 안 좋은 그 골마진을 보여줬었는데 네. 김호영 감독 대행으로 바뀌고 나서 9경기에서 승점 15점을 땄습니다. 50%가 더 많은 승점을 획득을 한 거죠. 그리고 수원 삼성 역시 주승진 감독 대행이 있었을 때 8경기에서 딱 승점 5점밖에 따지를 못했는데 박건하 감독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3경기에서 승점 넉 점을 따오면서 역시 인천과의 격차를 다시 승점 석점 차로 벌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진 점이 두 팀 모두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하면서요. 그 소위 감독 로이드 또 뭐라 그랬죠? 감독 로이드. 감독 로이드 맞죠. 두 명의 새로운 사령탑들로 바뀌고 나서 9월 13일에 슈퍼매치가 이미 한 차례 열렸었죠. 박건하 감독의 첫 번째 경기 데뷔전이었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2대1로 서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한승규 선수가 수원과의 슈퍼매치는 1년에 2번 했으면 적당한 것 같다 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니게 됐네요.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야라고 적어놓으시. 응 아니야. 뭐 지난 시즌에서도 한희권 선수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슈퍼매치에서는 우리가 많이 봐줬었는데 이번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었죠. 응 아니야.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다 엮여있는 슈퍼매치인데 네. 이번엔 또 파이널 B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순위가 앞서 있는 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4-2-3-1을 주 포메이션으로 교체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그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흔들리는 수비 문제를 좀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네. 특히 김호영 감독 대행 이후의 경기들을 살펴보면 다소간 좀 내려앉으면서 특히나 또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중앙을 단단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를 좀 강화를 한 모습이었는데 이전에는 특히 3백을 쓰면서 좌우측의 스토퍼들이 지나치게 좀 전진을 하는 그런 좀 공격적인 모습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일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경기 대구와의 경기 경기 결과는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 오스마르 선수와 함께 김원식 선수가 3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다만 이 수비의 안정감, 이 두 선수가 안겨다주는 수비의 안정감에 비해서 공격적인 기여는 다소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 비교 대상이 기성용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는 그 공격적인 재능을 좀 기성용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월드 클래스였던 선수하고 네. 좀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억울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기성용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슈퍼매치에 다시 나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예.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수보다는 좀 변수에 가까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출장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한승규라든지 조용욱 같은 이선의 자원들이 계속해서 최전방을 좀 돕고는 있지만 전방의 무게감은 역시 이날 경기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다소간 좀 아쉬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역시 0대0 무승부를 거둘 수밖에 없었고요.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할 수 있는 3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 부임 후에 3경기에 3실점만 허용을 하면서 수비진에서도 분명히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한석종 선수의 가세죠. 네. 최성근이라든지 고승범 같은 선수들이 시즌 중반에 좀 긴 기간 동안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수원의 좀 중원의 부하가 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석종 선수가 FA로 이적을 하면서 중원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공격 시에는 좌우로 펼쳐주는 그런 패스들을 잘 찔러주고 있고 수비 시에도 적절한 타이밍에 압박을 가하면서 필요할 때는 반칙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아주 영리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공수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또 강원전에서 넣었던 골은 뭐 그런 활약들의 활용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고승범 선수도 또 복귀를 했잖아요. 돌아왔죠. 예, 돌아와서 골도 또 이 넣었고. 경기에서 골 예. 넣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 팀도 문제는 골 결정력입니다. 아하. 뭐 타가트 선수, 크리피치 선수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올 시즌에 기대치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박건하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는
김건희, 한석희 이 조합으로 최전방을 계속해서 3경기 꾸리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강원전은 한석희 선수의 딜레마를 좀 크게 느끼게 해줬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석희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골 찬스를 놓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또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석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럼 그 많은 골 찬스가 났을까? 박건하 감독 역시 한석희 선수의 그런 득점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보여주는 한석희 선수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는 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게요. 선수 본인도 약간 좀 답답한 모습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 다행스럽게 팀이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이 선수가 가지게 될 그런 마음의 부담은 좀 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강등권 탈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만으로는 또 부족하고 네. 분명히 남은 라운드에서 골들을 터뜨려 줘야 되는데 한석희 선수가 과연 슈퍼매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수원의 승점 획득 이후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무승부입니다. 오, 무승부 예상한다. 네.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 네. 왜냐하면 일단 서울은 최하위와 승점 차가 현재 7점 차죠. 25점과 18점이니까요. 예. 7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 팀이 실리적으로 택해야 될 전략은 뭐냐?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격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다만 이제 수원 같은 경우가 앞으로 나서면서 분명히 승점 석점이 필요한 팀은 분명히 수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과연 그런 수원을 상대로 뒷공간을 많이 내줄 것이냐? 강원전처럼 나왔던 그런 뒷공간은 이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수원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뭐 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좀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만약에 전반 초반에 수원이 먼저 한 골을 앞서 나간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또 서울이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례적인 경우기는 합니다만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경기는 이 파이널 B의 슈퍼매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9월 27일 일요일에는 나머지 5경기가 이제 다 펼쳐지게 되는데 부산과 강원, 성남과 인천, 대구와 울산, 또 상주 대 전북, 포항 대 광주 이렇게 총 5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덕현 해설위원의 프리뷰를 함께 해봐야 할 텐데 어떤 경기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포항 그리고 팡주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팡주요? 네. 올 시즌에 이 두 팀 맞대결이 이제 한 차례 있었는데 스틸리아드에서 열렸었고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이 역대 전적에서는 포항이 무패예요. 광주 상대로 아예 패배가 없습니다. 광주 FC 상대 패배가 없고 이 각 팀의 이 상대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한 선수를 좀 보면 팔라시오스가 안양 시절부터 광주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안양 시절 3개 그리고 포항 시절에 1개의 득점을 올리면서 4득점을 기록했고요. 김효기 선수가 또 우리 소준이 캐스터의 팀이죠. 경남 시절에 1개의 득점을 그 포항 상대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전민강 선수가 이날 못 나와요. 그 앞선 경기 저희가 리뷰해 드렸듯이 그렇죠. 이제 퇴장을 당해가지고 예. 못 나오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주전에서 상당히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높은 순위 3위로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그 날짜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15시 10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FA컵 4강전이 있어요. 맞아요. 19시에. 네. 울산 포항 그리고 전북 성남이 이제 경기를 펼치는데 이게 승리를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포항이 분위기가 꽤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포항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승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좀 얘기를 하긴 힘듭니다만 일단은 경기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앞서서 이제 리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주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던 강상우 선수가 돌아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88 콤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팔로세비치 그리고 팔라시오스 이 두 명의 외국인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도 1588이라 그러죠. 또 일류첸코에다 온일까지 해가지고. 오 완전 포자랄이시네 이 정도면. 포자랄이요? 네, 포항 자랄. 예. 특히 팔로세비치의 경우에는 부상 이후에 약간 주춤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또 터뜨리면서 완벽하게 부활을 했고 맞아요. 22라운드 MVP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민광 선수가 지금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네. 누구로 대체할 것인가가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테고 포항이 딱 보면 베스트 11은 진짜 세거든요. 근데 이제 로테이션, 스쿼드 뎁스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두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FA컵 준결승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좋은 선발 라인업을 내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지난 경기를 보니까 뭐 딱히 중원에 그렇게까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게 김기동 감독이 진짜 선수 개개인 능력 살리는 데는 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도 세웠다가 측면에 세웠다가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선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고 네. 저는 뭐 이승우 선수도 어느 정도 그거에 수혜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만큼의 전술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해본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쿼드의 뎁스가 좀 얇은 것을 뭐 이런 역량으로 좀 극복을 예.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광주는 극적으로 파이널 A에 이제 막차를 탔습니다. 이 성남을 상대로 펠리페 그리고 듀현석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고 2대0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구단 역사상 1부 리그 최고 순위 2016년에 8위가 이제 최고였는데 이번에 이제 6위를 달성을 하게 됐고 승격 첫 해 만에 곧바로 파이널 A에 진출을 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네. 이 펠리페가 11호 골을 넣었는데 이 11호 골 넣게 되면서 올 시즌 세 번째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광주가 22라운드 베스트 팀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올 시즌에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광주가 살아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박진성 감독의 전술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엄원상, 윌리안, 뭐 듀현석 이런 빠른 자원들을 좀 중용을 하면서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극대화를 했고요. 특히나 네. 듀현석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장기가 또 드리블에 있다 보니까 이 드리블을 이게 감독의 요구인지 아니면 선수가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좀 드리블 돌파를 자주 시도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 엄원상, 윌리안, 듀현석 이 선수들이 공격력에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박진석 감독이 이제 좀 구상을 하는 걸 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은 요구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인 공격력을 좀 더 뭐랄까요, 좀 부각시켜주는 롤을 맡긴다고 해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 들었고 사실 이 대구전에서 난타전을 했잖아요, 두 팀이. 네네. 그 경기만 봐도 수비적으로 뭔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공격 쪽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올 시즌 초반에 광주 경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비관적인 생각을 또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야, 이 팀 수비 생각보다 별론데 좀 수비가 너무 헐거운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전방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워낙에 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공격의 힘으로 극복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윌리안이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 빠졌었다가 이제 맞아요. 복귀를 한 것도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임민혁 선수라든지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광주의 뭐 상징이죠, 여름 이런 선수들도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패스 플레이를 좀 중심으로 삼는 팀을 일컬어서 이제 티키타카를 뭐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티키타카가 잘못되면 뒷키타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뒷키타카. 네. 슈틸리케 감독 때 그런 욕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 임민혁 선수나 여름 선수도 그러니까 후방에서 볼을 돌리기보다는 굉장히 과감하고 모험적인 전진 패스를 다수 시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 팀 컬러 자체가 좀 공격적인 색채가 많이 입혀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널 A에도 진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발 한번 자, 그럼 맞히기나 화장실 갔다 올 해보세요. 테니까 그거 좀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비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요? 네, 무승부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항은 되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딸 것 같아요.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광주보다는 잃을 게 조금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할 것 같고 광주도 솔직히 말하면 아침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욕심 전용구장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지었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광주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좀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팀 전력은 포항이 앞서나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을 해봤을 현실적인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예. 때는 무승부 정도가 예상이 네. 된다. 납득되는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포항 광주전 프리뷰까지 마무리를 해 보겠고요. 네. 자, 이번 주말 드디어 파이널 첫 라운드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승과 아챔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파이널 A의 경쟁, 그리고 강등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파이널 B의 혈투까지 여전히 K리그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계로 함께 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